자, 이제 문법론에 대해서 오늘 문법론까지 좀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법론의 이제 63페이지를 펴십시오. 63페이지. 이 문법론이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기가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형태에서부터 나와요. 이건 이제 출석 수업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다 공부를 좀 하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형태소는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라는 거죠. 유의미적 단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의미를 가지는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이걸 이제 형태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물이라면 이 눈물이 하나의 단어일 수 있지만 눈이라는 단어도 나눌 수 있고 물이라는 단어도 나눌 수 있잖아요. 이게 두 개의 형태소인 거예요. 단어로는 하나의 단어일지라도 형태소는 두 개가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알면 되겠고요. 거기 그 64페이지 보세요. 64페이지. 64페이지에 쭉 나오는데 흙이란 단어를 보면 흙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 이걸 다르게 나눌 수가 없잖아요. 흙은 말 그대로 흙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형태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죠. 이걸 뭐 코스와 모스로 나눌 수 없잖아요. 하나의 이게 이제 그 최소의 의미적 단위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뛰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뛰는 어간이잖아요. 어라는 명령형 어미라고 하거든요. 명령형 어미. 이런 것들은 이제 뛰라는 어간과 어라는 어미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라보다는 뛰가 어때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어라는 별로 의미가 없죠. 이런 이야기를 써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형태라고 이제 그 밑에 나왔죠. 이번에 이형태, 다른 형태라는 뜻이에요. 이형태. 이거는 제가 아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흙으로 해서는 흙으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뭡니까? 흙으로 발음이 돼요. 그런데, 어, 흙도, 이럴 때는 흙도가 아니잖아요. 흙도로 발음돼요, 흙도. 흙도로 발음되겠죠. 흙이지만 흙으로 발음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흙에다가 만만 붙였어. 그럼 이건 뭐예요? 흙만이 아니죠? 흙만으로 발음되죠. 흙만. 잘 알으세요? 흙으로는 이럴 때는 흙으로 발음돼. 흙으로. 흙도라고 할 때는 흙으로 발음돼요. 근데 만 앞에서는 흥으로 발음돼. 왜? 니은, 미음, 이응은 비음이라고 했잖아요. 비음. 그러니까 비음이니까 서로 친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그런 걸 이 형태다. 여기 지금 뭐 책에는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핵심적인 의미를 좀 파악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이 국어 공부하실 때. 65쪽에 이제 가보면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자립은 혼자 설 수 있다는 거고 의존은 의존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얼굴, 나무 이런 건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라 할 때는 읽이라는 거, 읽어. 그렇죠? 읽은 이런 걸 결합돼야지만 문장을 쓴단 말이죠. 읽이란 단어가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의존 형태수로 한다는 거예요. 의존 형태수.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명사 같은 거, 명사, 형용사, 뭐 부사 이런 것들 다 자립으로 쓸 수 있는데 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의존 형태수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휘 형태에서 문법 형태에서는 뒤로 넘기시면 66페이지에 나오죠. 많고를 예로 들어보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을 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다은이 고는 의미는 없지만 문법적 관계만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휘 형태소라고 하고 고이라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것을 문법 형태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간이라고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형태소를 본다면 뭐예요? 이거는 그 어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만을 어휘 형태소라고 했잖아요. 어휘 형태소. 자, 이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이 어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 형태소도 되면서 어휘 형태소를 이야기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이제 기본형 부분 아까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게 또 나왔어요. 반복되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67쪽의 형태소와 단어. 형태소라고 하는 건 최소의 유의미적 단위라고 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68쪽. 68쪽을 보겠습니다. 자, 68쪽에 보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코, 웃음, 코, 웃, 이런 거 세 개라는 거예요. 코라는 하나, 웃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간이죠. 음이라는 것은 명사형 전미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붙는 거죠. 코, 웃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붙어서 하나의 이제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세 개의 형태소로 쓰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만약 푸르고 이럴 때는 푸르라는 어간하고 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의 형태소가 있다. 일거라는 뭐예요? 일기라는 어간하고 어라라는 게 명령형 어미라고 그랬죠? 두 개의 형태소가 있다. 나뭇잎은 나무와 잎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단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쭉 나오는데 비가 온다, 넓은 교실 이런 것도 이제 자립 형태소가 있다는 거. 넓은 교실, 비가 온다. 이런 거를 이제 비가 와 온다로 쪼갤 수 있잖아요. 비가 온다는. 비가 이거하고 온다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자립 형식이라는 걸 쭉 써놨습니다. 근데 이 어깨 동무 같은 경우 나팔꽃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예요. 책과 상, 나팔과 꽃. 근데 어깨와 동무로 쪼개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팔꽃 할 때 나팔과 꽃, 어깨와 동무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의미에서 휴지라는 게 나오는데 휴지란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국어학 공부하시다 보면 휴지라는 것은 쉰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포즈라고 그래요. 포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 떨어져. 이게 포즈예요. 이게 휴지예요. 이게. 이걸 잘못 이제 씌워버리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뛰고 방에 뛰고 들어가신다. 이런 걸 휴지라고 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리성이 있다는 것을 단어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단어는 그래서 그 내부에 휴지를 둘 수도 없고 분리성도 없다. 이거는 좀 밑줄을 좀 쳐주세요. 여러분 교재 68쪽에 제일 아랫부분에 마지막 줄 단어는부터 오른쪽 위에 것이다까지. 단어는 내부에 휴지 실은 걸 들 수 없고 분리성도 없다는 거죠.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과 상 사이에 휴지를 두고 발음하지 않죠. 책, 상 이렇게 안 읽잖아요. 나팔꽃도 마찬가지. 나팔꽃 이렇게 안 읽잖아요. 그렇죠? 가을 하늘 같은 경우도 근데 가을 하늘은 가을과 하늘 사이에 저녁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을 저녁 하늘.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밑에 69쪽에 1번에서 단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단어는 그 내부에 휴지, 쉬는 것을 둘 수 없고 다른 단어를 끼워 넣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단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기와 접사가 이제 그 나오는데 여러분 교재 70페이지 보세요. 70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 어기. 이 기자가 여러분 이 바탕 기자예요. 70페이지에 첫째 줄에 단어의 바탕. 단어의 중심부를 이룬 형태소. 접사는 주변부라는 거예요. 주변부. 접사니까. 그래서 접사는 어기와 결합해야 돼만 나타날 수 있는 의존 형태소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번에 나가 있잖아요. 맨몸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이 맨이라는 게 접사예요. 근데 앞에 있으니까 써보세요. 접두사예요. 접두사. 맨은. 몸이 이제 당연히 단어고 풋나물도 풋이라는 게 접두사겠죠. 동그라미 접어요. 빗나가다의 빛이라는 게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맨이나 풋이나 빛은 다 접사인데 접두사다. 그다음에 나번을 보면 나번 잠담에 보 동그라미 접어요. 덥게 개, 넓이에 이, 자랑스럽다에 이제 그 뭐 스럽다. 그럼 뭐뭐 개, 이, 스럽 이런 거 나왔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건 이제 전미사죠, 전미사. 뒷부분에 쓴다는 개, 그다음 넓이 이런 것들, 이
이런 건 전미사지 명사형 의미잖아요. 자랑스럽다, 스럽, 스럽, 이게 전미사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파생어하고 합성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볼게요. 71쪽으로 볼게요. 71쪽을 보시면, 조어법이 나와요. 71쪽에. 조어법. 이제 글자를 만드는 법인데, 여기 이제 밑에 쭉 나오죠. 3번에다가 별 3개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단어는 단일어하고 합성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어는 혼자 쓰는 말이고, 합성은 두 개가 붙는 거죠. 그래서 눈물 같은 거 합성어예요. 근데 꽃 같은 건 단일어죠. 이게 나눌 수가 없잖아. 이건 눈과 물로 나눠지는 것이고. 근데 그걸 이제 그 합성어 아니라 복합어. 빨리 해도 죄송합니다. 복합어. 단일어는 꽃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수가 없는 거고, 복합어는 나눠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합어가 다시 파생어하고 합성어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거기 파생어에 써놓으세요. 파생어는 명사 플러스 접사예요. 접사가 붙는 게 파생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참기름. 기름은 기름인데 진짜 기름. 접사가 붙었네? 파생어예요. 뭐 먹보. 먹다라는 거 보라는 전미사가 붙었네? 파생어예요. 그렇죠? 근데 합성어는 뭐야? 아까 얘기했죠. 눈물, 눈물. 눈이라는 단어와 물이라는 단어. 합성어는 명사 플러스 명사예요. 자, 이렇게 명사 플러스 명사는 합성어, 명사 플러스 접사는 파생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옳은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 단일어는 하나로 쓰이는 말라고 해서 꽃 같은 거, 하늘 같은 거 다 단일어예요. 근데 복합어는 눈과 물, 참기름, 참과 기름 나눠있죠? 복합어. 그러면 파생어, 합성어는 뭐가 다르냐? 파생어는 명사와 접사, 합성어는 명사 플러스 명사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거기 이제 4번, 71페이지에 나오는 4번은 단일어라고 써놓으세요. 단일어. 이게 전체가 단일어예요. 단일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 눈, 얼굴, 이게 다 단일어죠? 끊어질 수가 없죠? 넓다, 예쁘다,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는 가는 명사라고 쓰세요. 명사고, 나는 꼭 이런 거 부사네, 부사. 다는 딱 보니까 왜 춥다, 작다, 넓다, 예쁘다, 뛰다. 이건 동사, 형용사네. 동사, 형용사. 다는. 자, 그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쉬워요.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형용사는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모양이나 상태. 그러니까 뛰다 이거 동사겠죠? 움직이는 거. 가다 동사겠죠? 근데 뭐 높다 이건 움직이지 않죠? 형용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2쪽 넘겨보세요. 72쪽. 72쪽으로 넘기면 5번. 이거는 이제 합성어죠, 합성어. 합성어. 아까 이야기했죠? 손목은 손과 목으로 나눠져. 눈물은 눈과 물로 나눠져. 잘못은 잘하다, 못하다 나눠져.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할미꽃은 할미와 꽃으로 나눠져. 어깨동무는 어깨와 동무로 나눠져. 맞죠? 어깨와 동무. 이런 거. 날뛰다, 이건 날다와 뛰다로 나눠지는 거죠. 이 날이라는 거 접두사죠. 억매다, 억다와 매다로 나눠지는 거죠. 억다 플러스 매다. 검북다는 검다와 북다로 나눠져. 굳세다는 굳다와 세다로 나눠져. 손쉽다는 손과 쉽다로 나눠져. 그렇죠? 알아보다는 뭐예요? 알다와 보다로 나눠져. 앞질다는 앞이라는 거하고 지르다로 나눠져. 돌아가시다는 돌다와 가시다로 나눠져.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는 그런 형태. 자, 파생어는 아까 설명드렸죠. 파생어는 명사와 접사가 붙는 것을 파생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6번은 파생어예요. 그래서 가는 뭡니까? 쫙 보니까 접두사. 여기 써놓으세요. 나는 접미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품사가 나오는 거예요. 품사. 이제 품사 분류의 기준에 갖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은 이제 넘어가고요. 74쪽.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74쪽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 그 7번이라고 써진 거 별 3개 쳐놓으십시오. 7번에 별 3개를 쳐놓으십시오.
7번에 별 3개. 그래서 단어는 보세요. 불변어, 변하지 않는 말, 가변어, 변하는 말이에요. 불변어는 변하지 않는 말은 체언이 있어요.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 수를 나타내는 거. 수식어는, 그러니까 체언은 그냥 그 변하지 않는 거 단어의 단어고,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말. 써놓으세요. 그다음에 독립어는 뭐냐? 독립어는 혼자서 쓸 수 있는 말. 혼자서도 쓸 수 있는 말. 관계어는 관계성이죠. 조사가 관계어인데 이 조사 중에 서술격 조사라고 있는데 거기 써놨죠. 서술격 조사. 이 서술격 조사는 이다. 뭐뭐이다. 난 학생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조사는 원래 활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봐요. 나는, 나를, 뭐, 너는, 너를 이렇게 할 때 이게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학생이다 보세요. 학생이다, 학생이고, 학생이며, 학생인지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제가 막 바뀌죠.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는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가변은 변하는 말이에요. 용언, 동사와 형용사. 아까 이야기했죠? 움직임, 동사, 모양, 상태, 형용사. 그래서 이제 그 74쪽에 이제 명사도 쭉 나오는 거예요. 명사. 근데 이제 명사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무정명사, 유정명사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자립명사 이건 했으니까. 유정명사는 감정이 있는 거.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정명사는 이제 그 감정을 가진 거, 예를 들어서 꽃, 뭐, 그 다음에 뭐, 돌, 이런 게 무정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유정명사는 이제 뭐 선생님, 뭐 학생, 다 감정을 가졌죠. 그런 게 유정명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8번에 보면 75쪽 페이지에 물, 바람, 나무 이런 거 다 뭐예요? 차림명사죠.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번, 자, 8번에 나번에 나오는 겉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거 이게 이제 의존 명사라고 해요. 의존 명사. 이 자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 겉 좀 줄래? 이런 말 있어요? 겉 좀 줄래? 이런 말이 없잖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의존 명사는 쓸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아시겠죠? 바라고 하는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바에 바. 뭐 막대기 바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대명사 수사가 있는데 이 대명사는 이게 뭡니까? 뒤에 이제 조사가 결합이 돼서 막 쓰는데 밑에 보세요. 대용성, 대신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대용성이라는 게. 그래서 대용성과 함께 대명사의 특성, 상황 의존성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75쪽에 2번 대명사 수사 5째 줄에 대용성 여기 밑줄 치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상황 의존성 밑줄 치세요. 그래서 여기다 1번, 이게 2번이 되는 거예요. 대명사성, 대명사의 특징. 너 거기에서 뭐하니? 그럼 너가 0이에요. 거기가 교실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걸 둘이. 나 여기서 공부해. 이렇게. 나는 0이고 여기서는 교실을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넘겨보세요. 76쪽에 보면 수사가 나오는데 수사는 말 그대로 숫자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두 번째 단락 셋째 줄에 밑줄 치세요. 수사는부터 밑줄. 관용어의 꾸밈을 받는 일이 명사에서처럼 자유롭지 못하다. 밑줄 치세요. 그리고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실에는 밑에 여러분 이제 국어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10번에 가에 이렇게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문 표시라고 비문 써놓으세요. 문장이 아니라는 거 비문이라는 거는 한자 쓰면 이렇게 써요. 비문 문장이 아니다. 이걸 표시할 때 이렇게 써요. 국어 여러분 공부할 때 꼭 알아두십시오. 문장이 아니야. 그래서 교실에는 웃는 아홉이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200이 필요하다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실에는 웃는 학생이 있다. 부지런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 되겠죠. 자, 그런 이야기 써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는 양수사와 서수사. 양수사는 말 그대로 양을 나타내는 거고,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는 거예요. 서수사는 순서라고 써보시고, 양수사는 양의 양, 수량을 나타내는 거. 이걸 양수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일에 가하고 나가 양수사예요. 10일에 가하고 나가 뭐라고요? 양수사. 10일에 가하고 나는 양수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이런 거 다 양이잖아요. 1, 2, 3, 4. 근데 11을 보면 12를 보면 이거는 서수사. 첫째, 둘째. 그다음에 제1, 제2 순서잖아요. 서수사.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동사, 형용사는 아까 이야기했죠. 동사는 동작이에요. 동작. 그래서 어용 변화를 하죠. 그래서 가다 같은 경우 보면 가다, 뭐 간다, 뭐 가겠다 이렇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지저긴다, 잘 뛴다 이런 거. 이런 거 다 동사죠. 형용사는 77쪽의 마지막 단락. 상태 같은 거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볼게요. 77쪽에 첫째 명령형 종결어미 알아어라 정유형 종결어미는 동사 어간은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형용사 어간에 결합하는 것은 원리상 쉽지 않다. 밑줄 쫙 쳐놓으세요. 쉽지 않다. 첫째 거기 동그라미 치고 77쪽에 밑에 셋째 줄 명령형 어미부터 쭉 해서 쉽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라 이렇게 쓰잖아요. 먹어라.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높아라, 높아라 이렇게 안 쓰잖아요. 하늘 보고 높아라 이렇게 안 쓰죠. 그다음에 우리 먹자 이거 쓸 수 있지만 높자 이런 말 없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형은 뭐뭐 해라 이런 뜻이에요. 명령형은 그러니까 명령형은 나가 포함이 안 돼요. 포함 X라고 쓰세요. 너 살 좀 빼야겠어 이런. 근데 청유형은 나가 포함되는 거예요. 나가 포함돼. 포함 동그라미. 우리 살 좀 빼자 이런 이야기야. 그럼 내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뭐뭐 하자. 그러니까 뭐뭐 하자는 청유형이고 뭐뭐 하라는 것은 명령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자, 하라. 넘기세요. 78쪽 손을 잡아라, 잡자, 잡는다. 다 동사죠. 그러니까 14번에 가나다 이런 건 다 동사를 쓰는 겁니다. 지금 그 78쪽에 나오는 14번에 나오는 가나 다 이거 동사라고 써봐요. 동사. 동사인데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심심하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 15번. 그러니까 이걸 심심해라 명령이 안 된다. 심심하자도 안 된다. 심심한다. 이것도 안 돼. 자, 가다는 간다, 니은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근데 높다는데 높는다 이러면 이런 말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는 니은을 붙일 수가 있는데 형용사는 는 이런 걸 붙일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관형사, 부사. 그래서 관형사는 이제 꾸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6번에 어느 시대의 무슨 작품을 가장 잘 알고 있느냐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79쪽.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이 다 옳은 것 같다. 모든 권세를 버리고 뭐 넓은 세계를 설계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6가다에서는 어느 무슨 이 이런 것들이 관형사형의 예다. 나왔죠. 그다음에 가장 잘 깨끗이 이런 거는 부사다. 맞죠? 그렇게 나옵니다. 관형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를 다 꾸며줘요. 그러니까 부사는 매우가 있다고 봅시다. 매우. 매우 보세요. 매우 하면 뭡니까? 예쁘다. 형용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쁘다 이렇게 꾸며주죠. 그다음 예쁘다라는 것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빨리 같은 거 볼까요? 빨리. 빨리 간다. 부사가 동사 꾸며주네. 그다음에 오직 너만을 그럼 부사가 너라는 명사를 또 꾸며주는 대명사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형사는 이렇게 다 형용사나 동사나 명사나 이런 거 다 꾸며줘요. 또 뭐 부사 같은 경우면 매우 빨리 써봐요. 매우 빨리. 매우가 빨리 꾸며주잖아요. 부사를. 여러분 이렇게 예를 바로바로 들으실 줄 아셔야 돼요. 국어 공부를 할 때는 매우 오직 너만을 대명사 꾸며준다. 빨리가 간다. 동사 꾸며준다. 매우가 예쁘다. 형용사 꾸며준다. 매우가 빨리 부사 꾸며준다. 이런 얘기죠. 자, 감탄사. 79쪽. 감탄사는 이제 이 감탄사는 5번에 이걸 오늘은 제가 보니까 80쪽까지만 강의할게요. 그래서 이제 감탄사는 독립원이라고 하는데 꾸며주는 말인데 밑에 보세요. 와, 이것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어머, 이것만 있어도 돼. 여보, 이것만 있어도 돼. 응, 이것만 있어도 돼. 그렇죠? 어머. 여러분 맘마미아라고 있잖아요. 맘마미아 뮤지컬 맘마미아. 이게 맙소사라는 뜻이 맙소사. 맘마미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마이갓이라는 뜻입니다. 오마이갓.
이거의 이제 이탈리아 쪽의 표현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 이탈리아 사람처럼 보이는 분이 맘마미아 그러더라고요. 맘마미아. 그러니까 이게 맙소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체로만 쓸 수 있다. 뭐 다른 거 없이. 자, 뒤에 문제 80페이지 보세요. 문법 단위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문법 단위가 아닌 거. 이거 쫙 보니까 음소 4번이네. 형태소 문법 단위죠. 단어 문법 단위죠. 문장 문법 단위죠. 음소라고 하는 것은 문법의 단위가 아니에요. 음소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의 길이 같은 거. 그래서 눈과 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거. 이런 걸 음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법 단위 아니죠. 먹으라에 포함되지 않는 건 3번에 자리 형태소죠. 어휘 형태소 된다고 그랬죠. 먹이라는 어간이라는 게 어휘 형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존 형태소 된다고 그랬죠. 의존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법 형태소 어라 먹어라고 할 때 어라 같은 경우는 문법 형태소죠. 그런데 자립 형태소는 아니죠. 자립 형태소는 뭐 눈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자립 형태소라고 그랬죠. 뭡니까? 그 먹개동무라든가 하여튼 그런 주로 명사적인 것을 쓰는 거예요. 자, 합성어로만 짝지어진 거 1번이 답이네요. 할미꽃, 할미 동그라미 꽃 동그라미 해봐요. 할미꽃. 어깨동무는 어깨 동그라미 동무 동그라미 해봐요. 이거 합성어네. 근데 가깝다는 뭐예요? 가깝다, 날뛰다. 이거 가깝다는 그냥 단어인데 날뛰다는 날 동그라미 뛰다 동그라미 해봐요. 날뛰다 2번. 그러니까 날다와 뛰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뭡니까 합성어가 아니죠. 날뛰다 같은 경우는 날다라는 말과 뛰다라는 말이 합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어간이 합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뭡니까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가 되는 것이고 풋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풋 동그라미 쳐봐요. 이거는 뭡니까 접두사죠. 접두사. 그러니까 저고리는 그냥 저고리도 저하고 고리가 아니잖아요. 저고리가 하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위로지 단위로. 저고리 같은 거. 새 팔았다. 팔았다인데 새에다 동그라미 쳐보면 새. 접두사. 그러니까 이건 파생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겁니다. 접두사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다음에 상황 의존성을 가진 것은 나는 국어를 가장 좋아한다. 4번에 2번이죠. 상황 의존성. 도서관에서 공부하자. 뭐 육축선언 철수를 사랑한다. 그다음에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나는 여기 지금 나라고 썼잖아. 나는 대명사잖아. 대명사. 그리고 나는 국어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상황 의존성 여러분 교재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75쪽을 보시면 75쪽. 75쪽에 보면 아까 제가 대용성, 상황 의존성인데 거기 보면 너, 나 이런 거, 우리 이런 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상황 의존성은 뭐 영이 이런 게 아니라 너 써보세요. 나, 우리, 뭐 그녀 이런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상황 의존성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문을 보고 품사가 다른 거가 뭐죠? 모든이라는 게 권세를 꾸미잖아요. 모든 이 권세, 일종의 관용사죠. 그다음에 깨끗이 부사, 훨씬 더 부사. 그러니까 지금 거기 써봐요. 2번 부사, 훨씬 더 3번도 부사, 넓은도 부사.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뒤에 있는 걸 꾸미는 관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부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겠죠. 예, 그렇게 오늘 좀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문법론 2까지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나 많네요. 너무나 많아서 일단 4장까지만 해도 오늘 많이 한 것 같아요.